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사과에 대한 겁니다. 매일 아침 건강해지려고 챙겨 드신 사과가 혹시 모르게 우리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김영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 하나는 자신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많이 붓고 기운이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콩팥 수치가 이미 정상인의 3배를 넘어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 김영숙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투석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사과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은 죄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사과는 최고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과와 함께 드신 이 3가지였습니다. 이 조합이 우리 몸속에서 만나는 순간 사과는 보약이 아니라 우리 콩팥을 지치게 하는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잘 해주지 않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눕는 것을 정말 원치 않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사과와의 잘못된 궁합 때문에 콩팥 건강이 나빠져서 오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장 주의해야 할 음식은 우리 시니어분들 10분 중 9분이 지금도 밥상에서 사과와 함께 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영숙 어르신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기적처럼 콩팥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몇 달 뒤 몸이 가뿐해지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싶으시다면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우리 가족의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콩팥을 힘들게 하는 사과와의 최악의 궁합 3위부터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별표 3위는 바로 사과와 차가운 우유입니다. 별표. 혹시 아침에 사과 드시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우유 한 잔 드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시죠. 저도 예전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조합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도 차갑고 우유도 차갑습니다. 이 차가운 기운이 우리 몸속에서 만나면 이장이 놀라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사는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을 빼앗아가서 탈수를 유발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인데 물이 부족하면 필터가 막히는 것처럼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워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순자 어르신도 10년 넘게 매일 아침 이렇게 드시다가 만성 설사로 콩팥 기능이 꽤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우유는 꼭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고 사과를 드신 후에는 1시간 정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표 2위는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 어르신 10분 중 8분이 하는 습관인데요. 바로 사과와 커피입니다. 별표. 사과의 칼륨과 커피의 카페인이 만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한 연구팀은 이를 두고 콩팥을 사막처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사과와 커피를 함께 드시면 10시쯤에는 피가 끈적해져서 콩팥이 피를 걸러내기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세 박정식 어르신은 15년간 매일 아침 산책 전후로 사과와 커피를 함께 드시다가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절대 같은 시간대에 같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어떨까요?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10분 중 9분이 매일 흔히 하시는 실수입니다. 우리 밥상에 늘 올라오는 반찬인 바로
별표 별표 사과와 젓갈 별표 별표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깜짝 놀라셨나요? 명란젓, 창란젓, 멸치젓, 새우젓 같은 젓갈은 한국인의 밥도둑이죠. 없으면 밥상이 왠지 허전한 느낌마저 듭니다. 저도 예전엔 몰랐습니다. 이것이 콩팥을 힘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조합 중 하나인 줄은요. 젓갈은 매우 짭니다. 명란젓 한 숟갈에는 나트륨이 800mg 가량 들어갑니다. 이건 라면 국물 반 그릇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과를 함께 드시면 우리 몸속에서 콩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 속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급하게 내보내려고 하면서 콩팥 혈관에 순간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호스를 꽉 쥐었다 놓는 것처럼 콩팥 안의 미세한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세 최민정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사과를 드시고 점심에는 짭조름한 젓갈을 즐겨 드셨습니다. 사과가 짠 기운을 해독해 줄 거라고 굳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난 짠 거 먹어도 사과로 해독해 하며 자신하셨죠. 하지만 몇 년 전 병원에 오셨을 때 어머님의 콩팥은 이미 기능을 거의 잃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투석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선생님, 사과가 해독해 준다면서요. 왜 이렇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사과는 해독제가 아니라 젓갈과 만나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는 조합이 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 조합이 콩팥 혈관 압력을 높여 콩팥 손상 신호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젓갈을 드시는 날은 사과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실수로 둘 다 드셨다면 즉시 물을 큰 컵으로 2잔 이상 마셔서 나트륨을 희석시키는 것이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조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3가지만 피하면 우리 콩팥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2가지 황금 원칙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를 피해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힘든 투석 치료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원칙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별표 황금 원칙 첫 번째는 바로 아침 첫 소변 색깔 체크입니다. 별표. 어르신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실 가시죠? 그때 소변 색깔을 자세히 보시나요? 대부분은 그냥 물 내리고 나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은 우리 콩팥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콩팥은 직접 말을 못합니다. 아파도 꾹 참다가 유일하게 소변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호를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색깔별로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맑은 연노란색입니다. 마치 레모네이드 같은 색깔입니다. 이건 아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콩팥이 아주 잘 일하고 있고 물도 충분히 드셨다는 신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진한 노란색입니다. 오렌지 주스 색깔과 비슷합니다. 이건 주의 신호입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콩팥이 목말라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물 2컵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갈색입니다. 콜라 색깔처럼 보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콩팥이 거의 일을 못하고 몸속 찌꺼기가 쌓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물 1리터 정도를 드시고 바로 가까운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하셔야 합니다. 넷째, 빨간색이거나 거품이 아주 많습니다. 이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콩팥에서 피가 나오거나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119를 부르시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아침에 딱 10초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10초가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첫 소변 색깔을 체크하고 수분을 조절한 분들은 콩팥 기능이 유의미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정호영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할아버지는 병원에 오셨을 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투석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첫 소변 색깔을 꼭 보세요.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의아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소변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연한 노란색이면 건강한 겁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물 2컵 드세요. 갈색이면 바로 병원 오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실천하셨습니다. 소변 색깔을 보고 진한 노란색이면 물을 마셨고 갈색이면 병원에 오셨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콩팥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소변 색깔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10초도 안 걸리는데 콩팥이 좋아지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어르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황금 원칙의 힘입니다. 딱 10초입니다. 이 10초가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함께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첫 소변 색깔을 보세요. 물 내리기 전에 보세요. 둘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세요. 날짜별로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진해졌는지 살펴보세요. 셋째, 진한 노란색이면 물 500ml 정도를 바로 드세요. 갈색이면 물 1리터를 드시고 병원에 가세요.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찍어둔 사진들을 쭉 보세요. 점점 진해지고 있다면 주의 신호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우리 콩팥은 건강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팥이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꼭 시작하세요. 화장실 가시면 10초만 소변 색깔을 보세요.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황금 원칙 두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별표 황금 원칙 두 번째는 바로 사과 세척 3단계입니다. 별표. 어르신 여러분, 사과 씻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로 슥슥 문지르고 끝내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콩팥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혹시 모를 잔류 농약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농약 성분이 우리 콩팥을 조금씩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약은 일종의 화학 물질입니다. 콩팥은 이 화학 물질을 걸러내야 하죠. 그런데 매일 농약 성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 지쳐서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약을 제대로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세척 단계를 보겠습니다. 별표 1단계입니다. 별표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씻으세요. 물을 틀어놓고 손으로 구석구석 문지르세요. 그냥 담가 두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 농약이 어느 정도 제거됩니다. 별표 2단계입니다. 별표 식초물에 2분 동안 담가두세요. 물 1리터에 식초 2큰술, 밥숟가락으로 2숟가락 정도를 넣으세요. 여기에 사과를 담가두세요. 2분이면 충분합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남아있는 농약 성분을 중화시키고 용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표 3단계입니다. 별표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헹구세요. 식초 냄새도 없어지고 남아있는 농약 성분도 마지막으로 더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잔류 농약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이게 귀찮지 않냐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총 3분이면 됩니다. 1단계 30초, 2단계 2분, 3단계 30초. 딱 3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3분이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전남에 사시는 69세 윤복래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할머니는 병원에 오셨을 때 콩팥 수치가 정상인보다 꽤 높아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투석 위험 구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과 자주 드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매일 껍질째 먹어요. 껍질이 좋다고 들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과는 어떻게 씻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물에 쓱쓱 문지르고 먹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혹시 모를 잔류 농약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할머니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사과 세척 3단계로 꼭 씻으세요. 흐르는 물 30초, 식초물 2분, 다시 흐르는 물 30초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귀찮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는 다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야 합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서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를 세척 3단계로 씻으셨습니다. 딱 3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할머니는 다시 오셨을 때 콩팥 수치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는 거의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사과 제대로 씻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다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사과가 나빴던 게 아니었어요. 혹시 모를 농약 성분이 문제였던 거죠. 이제 안심하고 건강하게 드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황금 원칙 두 번째의 힘입니다. 딱 3분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이 우리 콩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사과와의 최악의 조합 3가지였습니다. 차가운 우유, 커피, 젓갈. 이 3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가지 황금 원칙이었습니다. 아침 첫 소변 색깔 10초 체크, 그리고 사과 세척 3분 3단계.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투석실에서 구하고 손주들과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상담해야 할 긴급 신호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변에 비누 거품 같은 것이 생겼는데 물을 내려도 30초 이상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3번 이상 깨는 경우입니다. 셋째, 이유 없이 발목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다리가 퉁퉁 붓는 경우입니다. 넷째, 쉬어도 풀리지 않는 극심한 피로가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소변색이 붉거나 콜라색으로 변했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소변 색깔 보세요. 10초면 됩니다. 사과 드시기 전에 세척 3단계 하세요. 3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젓갈 드시는 날은 사과를 피하고
사과 드신 날은 커피를 1시간 반 정도 뒤에 드시고 우유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십시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지키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25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쌓은 경험을 오늘 이 영상에 모두 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힘든 투석 치료를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로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이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젓갈을 확인해 보시고 내일 아침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콩팥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형제자매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콩팥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합니다.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숫자 5를 눌러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투석실이 아닌 손주들과 웃으며 뛰어놀 우리 어르신들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별표 콩팥 건강 핵심 질문 5가지 별표 이제 어르신들의 실천을 돕기 위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5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해결해야만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별표 첫째 질문입니다. 사과와 차가운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마셔도 괜찮습니까? 별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유 자체가 아니라 온도의 충격입니다. 우유의 종류와 상관없이 차가운 액체가 사과와 만나면 이장에 찬 기운을 불어넣어 설사를 유발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유나 아몬드 우유도 반드시 따뜻하거나 최소한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의 종류가 아니라 온도가 콩팥 관리에 더 중요한 핵심 열쇠입니다. 별표 둘째 질문입니다. 커피는 왜 꼭 1시간 30분 간격을 둬야 합니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표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약물의 흡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일정한 속도로 흡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와 커피를 너무 가깝게 드시면 약물 흡수 시간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1시간 30분 정도의 간격은 두어야 몸의 대사작용과 약물 흡수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만약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이 점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별표 셋째 질문입니다. 젓갈을 도저히 끊을 수 없습니다. 젓갈을 먹더라도 콩팥을 해독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별표 이 질문에 대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과와 젓갈을 같은 날 드시는 것은 콩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젓갈을 드셔야 한다면 그날은 사과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젓갈을 드신 후 20분 안에 물을 큰 컵으로 2잔 이상 드셔서 나트륨을 최대한 희석시켜야 합니다. 사과처럼 칼륨이 높은 과일로 나트륨을 상쇄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콩팥에 과부하를 주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맑은 물이 콩팥에 더 도움이 됩니다. 별표 넷째 질문입니다. 매일 아침 소변 색깔을 사진으로 찍어야 합니까? 이 작업이 번거롭지는 않습니까? 별표 어르신 여러분, 사진을 찍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진해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어제는 건강한 레모네이드 색이었는데 오늘은 오렌지 주스 색이라면 즉시 물을 마셔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두면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이 보내는 편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별표 5째 질문입니다. 사과 세척 3단계에서 식초 대신 베이킹소다나 다른 세제를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별표. 식초를 사용하는 이유는 식초의 산 성분이 사과 껍질에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알칼리성 농약 성분을 중화시키고 용해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베이킹소다도 좋은 세척제이지만 잔류 농약 성분을 중화시키는 역할에서는 식초가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찮더라도 이 3분의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껍질의 영양소가 혹시 모를 농약 성분으로 인해 우리 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3분을 투자하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습관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과 하나를 드시더라도 올바른 지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실천 방법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결심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보내주신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식이 우리 어르신 혼자만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 자체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자녀들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미래를 피하고 싶으시죠? 이 3가지 금기사항과 2가지 황금원칙은 바로 그런 비극을 막고 우리 어르신들의 자립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가족과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옆자리에 계신 배우자분과 이 영상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은 곧 가족의 평안입니다. 어르신들이 아프면 배우자도, 자녀도, 손주들도 함께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작은 실천 하나가 온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는 가장 값진 보약입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어르신들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손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어르신들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 강민규는 우리 어르신들이 투석실에 누워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끝까지 응원하는 든든한 주치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굳은 약속을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운 사과 세척법, 소변 색깔 확인법, 그리고 3가지 주의 음식들을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해주십시오. 댓글창에 오늘부터 가족을 위해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숫자 1로 남겨주시면 어르신들의 결심이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부모님과 형제자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은 어르신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60세 이후 콩팥을 지키는 모든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3가지는 차가운 우유와 커피, 그리고 젓갈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지켜야 할 2가지 황금원칙은 아침 첫 소변 색깔 확인과 사과 세척 3분 3단계였습니다. 이 5가지 작은 실천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을 살리는 보약입니다. 이 모든 지식은 힘든 결말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은 지금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미 건강을 선택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5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하는 순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배운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정보는 우리 어르신들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공유 한 번이 투석실에 갈 운명이었던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손주들과 웃으며 뛰어노는 그 모습을 저 강민규가 끝까지 응원하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숫자 5를 남겨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작은 실천이 만들어낼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